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피부과 하면은 뭐 먼저 떠올라요? 요즘에 아무래도 동안? 아 비싸다? 약간 그런 생각하지 않나? 그리고 레이저? 뭐 보톡스 뭐 주사 맞고?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피부과 요즘에 뭐 피부 미용 뭐 되게 많이 하는데 결국은 또 중요한 게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금전적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 금전적인 부담을 제가 크게 많이 좀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네. 질문이 있는데 네. 2차 세안은 필수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2차 세안은 제가 나중에 세안 영상을 한 번 더 올릴 건데 2차 세안은 필수는 아니에요. 내가 피부가 예민하고 민감한 피부 같은 경우는 사실 2차 세안이 좋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피부 장벽이 더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2차 세안을 하시면 안 되고 일반적인 약산성 클렌징 폼을 이용한 1차 세안 정도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클렌징 밀크 물기 없는 얼굴에 손으로 마사지하고 물로 닦아내시는 게 그렇게 하셔도 돼요. 네. 클렌징 밀크가 보통 이제 화장한 상태에서 이렇게 문지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화를 시킨 다음에 티슈로 이렇게 닦아내는 경우도 있고 물로 이렇게 닦아내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에 대부분 클렌징 밀크 제품들이 물로도 이렇게 닦아내게 돼 있어요. 그 제품 설명서를 한번 보시면 그런 것들이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딸이나 아들들이 여드름이 너무 많이 생긴다. 또 어떤 클렌징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여드름이 있을 때는 클렌징도 물론 되게 중요한데 약물 치료가 중요합니다. 이게 또 안타까운 게 있는데 여드름 전용 제품 해가지고 요즘에 되게 많잖아요. 옛날에도 많았지만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좋진 않아요. 별 도움은 안 돼. 여드름에 관련된 뭐 클렌징 제품을 사실 필요도 없고 클렌징은 비교적 제일 순한 걸로 해주시고 약물 치료가 1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흔하게 고민하시는 7가지를 제가 한 편에 이렇게 총정리해서 모았으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해주시고 공통 메시지는 다 똑같습니다. 진료와 처방은 뭐 정상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받으시되 절대 이런 이제 비싼 레이저 치료가 정답은 아니라는 거. 어떤 거는 바르는 거라든지 홈케어로 충분히 해결이 되고 어떤 거는 솔직히 시술이라든지 병원에서 치료하는 게 답이다. 이 선을 명확하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동네 사이사로 자, 첫 번째, 여드름. 지금 생각해보면 레이저가 보급이 된 게 한 20년 정도인데 옛날에 레이저가 없을 때 그럼 치료를 어떻게 했냐 이거죠. 근데 여드름은 결국은 약물 치료가 1번이거든요. 그 의학 서적에도 보면은요 TOC라고 하는 게 딱 정해져 있어. 트리트먼트 오브 초이스라고 해가지고 여드름의 TOC는 이제 약물 치료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드름 자체가 결국은 뭐 피지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균이 감염이 되면서 이제 농포가 생기고 하는 게 여드름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흔히 많이 사용을 하는 게 바르는 레티노이드산 그리고 BPO라고 하는 벤조일 호옥사이드 2가지가 있죠. 물론 저도 여드름 치료를 하기 위해서 레이저 치료를 하기는 하는데 사실 레이저 치료가 비싸요. 그래서 저는 웬만해서는 여드름 치료는 아주 급한 거 아니면은 레이저 치료 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약물 치료를 먼저 해보고 그래도 안 될 때 우리가 보조적으로 하는 게 레이저 치료다. 공부를 할 때도 교과서로 하다가 부족하면은 뭐예요? 문제집 풀고 그래도 부족하면은 뭐 기출 문제도 보고 모의고사도 풀고 이렇게 하듯이 여드름의 치료는 교과서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것도 안 하고 먼저 모의고사 문제 풀고 문제집 풀고 하는 게 도움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비싸기만 비싸고. 그래서 여드름 치료는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약물 치료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레이저 치료를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보통 이제 레이저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아이돌 친구들, 배우분들 왜냐면 빨리 좋아져야 되니까 대부분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아이돌 뭐 연예인 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과연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죠. 그래서 바르는 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드름은 절대 저는 웬만해서는 레이저 치료를 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죠. 그리고 이제 여드름에 관련해가지고 우리 왜 여드름이 막 심하게 났던 친구들 보면 흉터들이 막 패여 있잖아요. 그쵸? 그거 바르는 걸로 될까? 패여 있는 흉터들이 새살들이 차오를까? 여드름 때문에 생겨있는 패여져 있는 흉터는요 그거는 치료가 필요해요. 이제 여드름하고 패여 있는 흉터는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마시고 피부가 예민하고 좀 트러블이 심한 분들은 어떤 세안제를 쓰는 게 좋을까요? 뭐 어떤 세안제가 뭐 써야 된다 정해진 건 없는데 저는 약산성 클렌징을 선호로 하는 편이에요. 우리 피부는 산성 환경을 좀 좋아해요. 그래서 비타민C를 발랐을 때 피부 장벽이 조금 더 튼튼해지는 경향도 좀 있거든요. 약산성 클렌징 폼, 그러니까 pH가 한 5.5 정도. 그러니까 너무 산성은 당연히 세안제로 쓸 수는 없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여드름이 있을 때는 묵은 각질들이 되게 많거든요. 죽은 각질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녹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효소 세안제를 좀 선호를 하는 편인데 또 이것도 얘기하면 또 광고가 된다고 또 신고가 들어오니까 안 되고 어쨌든 약산성 클렌징 폼 플러스 효소 파우더 세안제를 좀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쓰고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저희 어머니가 기미 때문에 고생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맨날 40대 때 기미 보면서 되게 우울했던, 그래서 레이저 치료도 막 받으시고 막 했는데 막 더 안 좋아지고 막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기미는요, 레이저가 발전이 없을 당시에도 레이저 치료를 하긴 했지만 레이저가 절대 1차 치료가 아니에요. 만성이고 또 재발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잘못된 레이저 치료는 리바운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악화가 될 수가 있다. 결국은 철저하게 자외선 차단해 주는 거. 그리고 기미도 약이 있거든요. 바르는 약도 있고 먹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바르는 약, 먹는 약, 그리고 집에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CBA, 이제 지겹다. CBA, 비타민C, 나야신아마이드, 그리고 레티놀, 이런 이제 CBA 루틴을 잘 활용을 하시면서 기미는 관리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해도 안 될 때는 레이저 치료까지 고려를 할 수 있다. 절대 레이저가 1차는 아니다. 잘 기억을 해주시고,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미백에 3대장이 있어요. 고농도의 나야신아마이드, 알파-알부틴, 그리고 트라넥삼산, 이 3대장이 있으니까 이런 세럼을 여러분들이 좀 바르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하게 기준이 2개월 이상은 꾸준하게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먹는 약 중에서 이제 트라넥삼산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이거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돼요. 혈전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하고 좀 상담을 통해서 처방을 받으셔야 됩니다. 고농도 나야신아마이드는 네. 몇 프로 들어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나야신아마이드가 기능성 원료로 이제 하려면 5% 정도는 돼야 되고, 이제 고농도라고 하면 이제 10% 이상이 돼야겠죠. 근데 이제 보통은 나야신아마이드가 10%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좀 민감할 수가 있어요. 피부에 자극점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좀 때처럼 이렇게 밀릴 수가 있어요. 이제 일반적인 나야신아마이드 고농도가 사실 쉽지 않아요. 이제 요거는 이제 15%짜리인데 이게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광도 나고요. 이게 안 밀려요. 때처럼 안 밀려요. 여성분들 그거 되게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나야신아마이드 고농도로 썼더니 때처럼 밀려가지고 화장도 안 먹고 화장도 뜨고 그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화장이 되게 잘 먹어요. 그래서 이게 참 좋은데 말로 표현할 게 없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미하고 이제 더불어서 길 가다가 넘어져 다쳤어. 그러면은 딱지 생기죠. 피나고. 그러면 거기가 색소 침착이 생겨요. 여드름 나도 왜 여기 자국이 생기잖아요. 거뭇거뭇하게. 그것 때문에 병원 가가지고 또 레이저 치료 받고 있는 분들도 진짜 많아요. 근데 이런 색소 침착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고농도 나이아신아마이드나 뭐 알부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에서 관리만 해주셔도 금방 좋아지는데 그 레이저 치료 비싸게 절대 받지 마세요. 도움은 되지만 그게 받는다고 해가지고 바로 짠하고 좋아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기미라든지 여드름이 생겨가지고 생긴 색소 침착이라든지 어디 뭐 다쳐가지고 끓여가지고 생긴 뭐 이런 색소 침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시간이 가면서 여러분들 집에서 관리만 해주셔도 금방 좋아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절대 레이저 치료가 정답은 아니다. 자, 이제 3번은 잔주름 광노화. 이게 좀 어렵죠. 잔주름은 제 이마 같은 데 보면은 좀 쪼글쪼글한 주름들을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도 제가 항상 외치는 CBA 루틴으로 여러분들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어요. 물론 보톡스를 맞으면 짠하고 이렇게 펴지거든요. 그래서 보톡스를 맞더라도 내가 집에서 홈케어로 CBA 루틴을 좀 해주시면은 훨씬 더 그 보톡스 효과가 오래 갈 수가 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이마라든지 이런데 리주톡톡이라고 하는 리쥬란하고 저희가 스킨 보톡스를 같이 놓는 그런 이제 테크닉으로 시술을 많이 하는데 하고 나면은 주름도 좀 펴지고 좋거든요. 근데 효과가 엄청 오래 가지는 않아요. 한 3-4개월 가는데 이 CBA 루틴을 꾸준히 했을 때와 안 했을 때는 정말 결과가 달라요. 그래서 이 루틴을 잘 지켜주시면서 하시면은 잔주름 개선을 보톡스를 맞더라도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유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잔주름도 집에서 홈케어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거기다가 조금 더 내가 공격적으로 난 잔주름 관리를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렸던 레티놀산 이런 걸로 또 관리를 해주시면은 잔주름은 좀 좋아질 수가 있다. 레티놀을 옛날에 발라봤는데 저는 막 따갑고 레티놀은 화장품이고 레티날은 또 화장품이고 레티놀산은 의약품이거든요. 레티놀산이 가장 강해요. 근데 레티놀이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레티놀이 가장 순하지만 레티놀이 안 맞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한번 찾아봐야 돼요. 나한테 맞는 그런 화장품을 좀 찾아봐야 되고,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 너무 막 자극이 있고 따갑고 빨개지고 하면은 바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레티놀도 좀 잘 발라야 돼요. 자, 네 번째는 모공 각화점, 닭살 피부. 이게 레이저가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 되게 범위가 넓잖아요. 근데 이거 레이저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닭살 피부는 레이저 할 게 아니라 각질 관리를 해야 돼.
세 가지밖에 없어요. 아하라고 하는, 이것도 광고는 아니에요. 그 디오디너리에서 나온 글라이콜릭 엑시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각질을 조금 이제 녹여주는 그런 성분인데 아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피부 연화제가 있어. 우레아 크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습 잘해주는 거.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왜 발 뒤꿈치 이런 데 있잖아요. 그거 왜 하얗게 뜨잖아요, 각질들. 특히 남자들 되게 많거든, 그런 거. 그거 안 해주면은 그 여름에 슬리퍼 신고 막 하얗게 뜨고 하면 좀 그래요. 방금 말씀드렸던 글라이콜릭 애시드하고, 그 다음에 연화제, 우레아 크림하고, 그다음 보습을 쫙 잘해주면은 거기가 좀 뽀송뽀송하게 돼요. 여기도 좀 좋아지고. 그래서 이건 절대 비싼 레이저 받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이제 홍조는 원인이 되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내가 염증 때문에 생기는 홍조가 있고, 혈관 때문에 생기는 홍조가 있고, 염증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혈관벽이 늘어나서 생기는 홍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반반이에요. 레이저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도 관리를 충분히 하면서 좀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염증이 있고, 그리고 내가 여드름이 있고 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홍조는요, 결국 염증 치료와 여드름 치료를 잘 해주면은 홍조는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하지만 혈관들이 많이 발달돼 있거나 혈관들이 많이 확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주치 선생님이 판단해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고, 홍조는 집에서 하는 홈케어도 있고 또 병원에서 하는 치료도 있다. 그래서 그거는 반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소위 말해 요즘 술톤이잖아요. 그런 것도 홍조로 속하는. 술톤 뭐예요? 뜨거운 것처럼 보이는. 근데 그것도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혈관들이 좀 늘어나 있는 건지 많이 발달돼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좀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안에서 다 대부분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염증 때문에 생기는 홍조면은 약물 치료만 해도 금방 좋아져요. 근데 하지만 그 후자면은 레이저 치료를 하기는 해야 돼요. 여섯 번째, 검버섯하고 뭐 흑자, 죽은 게 잡티 뭐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거는 홈케어가 조금은 힘듭니다. 요즘에 왜 SNS 보면은 뭐 바르면은 싹 이렇게 벗겨지고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저 깜짝 놀랐는데 뭐 바르면은 이렇게 뭐 확 지워져. 그런 SNS 홍보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 안 돼요. 색소라고 하는 거는요, 레이저 치료를 받아야지 좋아져요. 요거는 이제 집에서 홈케어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색소가 생기는 원인은 너무너무 많거든요. 진짜 10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자외선 때문에 생기는 색소들이 가장 많겠죠. 그리고 내가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색소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유전 때문에 생기는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 되게 많아요. 근데 내가 적어도 자외선을 잘 차단을 해주면 자외선 때문에 생기는 색소의 가능성을 막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자외선 차단은 기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곱 번째는, 요거는 진짜 꼭 병원에서 하셔야지 좀 좋아지는 것들, 대표적으로 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비립종, 하얀 알맹이처럼 들어가 있는 거 있거든요. 그리고 쥐적, 연성 섬유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뭐 한관종, 편병사마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겉으로 보이는 건데 이거는 레이저 치료를 해야 돼요. 이거를 막 식초로 막 떼고 뭐 율무 같은 걸로 막 떼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고 막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식초가 되게 강산이잖아요. 그걸로 막 이게 피부를 결국 녹여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피부가 녹으면서 부식되면서 색소 침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 가급적이면 이런 거는 민간요법을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게 좋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여있는 여드름 흉터 있죠. 이런 것들도 반드시 병원에서 치료를 하셔야지 좋아집니다. 아무리 뭔가 뭐 발라도 뭐 새살이 솔솔 뭐 마데카솔 발라도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혈관들 있죠. 핏줄이 확장돼 있거나 뭐 딸기코라든지 혈관들이 조그마한 혈관들이 발달돼서 얼굴이 좀 붉은 그런 홍조들, 검버섯이나 뭐 점이나 흑자나 이런 것들도 반드시 병원에서 레이저 치료를 해야지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병원에서 레이저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와 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좀 아낄 수 있는 그런 관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7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제 결국은 기본은 한 3가지입니다. 세안 잘하고 보습을 잘해주면서 피부 장벽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외선 차단 잘하는 거, 이 3가지만 잘하셔도 여러분들 피부 진짜 건강하게 오랫동안 예쁘게 같이 갈 수 있으니까요. 이 3가지는 정말 잘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렸던 대로 관리를 해보시면서 병원에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고 하면은 절대 레이저 치료를 하면서 돈 낭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